지역 중에서도 가장 들썩이는 곳은 충청권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뽑고 또 서울과 가까워서 유학 보내기 좋기 때문입니다. 벌써 이사 온 초등학생들도 있다는데 이어서 이희령 기자입니다. 입시 컨설팅과 수업을 함께하는 충북 청주의 한 학원입니다. 의대를 가려는 초중고반을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번에 이제 법원에서 판결 나고 나서는 이전보다는 그 문의 자체가 조금 더 늘었죠. 최종적으로 이사를 온 아이의 가족이 전체, 엄마하고 아이들이 전부 다 오는 거죠. 의대들이 지역 인재 전형을 크게 늘리면서 이른바 지방 유학 시대가 열리는 분위기입니다. 지역 인재 전형으로 의대를 가려면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반드시 나와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의 시선은 우선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이 묶인 충청권에 쏠립니다. 지역 인재 선발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고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KTX 타고 가면 50분이면 가니까. 주말에는 또 대치동 가서 공부를 또 합니다. 6개 대학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고 그다음에 충남대, 충북대가 200명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런 것도 무시를 할 수가 없죠. 일찌감치 이사를 준비하는 학부모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를 전학을 시켜야 되나 이주를 할까 고민 중이다. 현안에 어디가 살기가 좋은지, 주변 아파트 시세는 어떤지 문의하는 전화를 의대 입시를 상담하는 학생들 연령도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중학교도 해당 지역에서 나오도록 요건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 학부모님들도 이제 문의가 좀 오셨던 편이고 동탄이나 용인이나 수원 같은 경기권에서 문의가 좀 많이 있었어요. 정부는 학생들이 지역으로 분산되는 걸 긍정적인 효과로 보고 있지만 지역 인재 전형 확대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효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려온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2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0억 원대 재산을 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1심에 비해 무려 20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먼저 여도현 기자입니다. 2심 재판부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재산 형성에 충분히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의 SK 주식까지 분할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최 회장의 SK 주식 등 4조 115억 원 중 35%인 1조 3,808억 원을 현금으로 노 관장에게 분할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022년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은 노 관장의 기여와 관련 없는 재산이라며 665억 원을 재산 분할액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20배 넘게 재산 분할액을 높였습니다. 혼인기관과 재산 형성 과정 등을 보면 SK 주식 등에 대한 노 관장 측의 기여가 인정된다며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짓말이 굉장히 난무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고 애써주신 재판부한테 감사드리고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최 회장은 막대한 현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재판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부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상고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20대 남성이 약물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길을 걷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남성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했던 의사는 마취 상태의 환자들을 성폭행하거나 불법 촬영한 혐의가 드러났는데요. 검찰이 이 의사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8월. 경찰은 운전자 신모 씨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의사 연모 씨를 함께 수사했습니다. 그런데 염 씨의 휴대폰과 PC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범행이 확인됐습니다. 염 씨가 자신의 성형외과를 찾은 여성 환자들을 수면 마취시킨 뒤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나온 겁니다. 회복하는데 20-30분이면 깨어나거든요. 한두 시간이 흘러가지고 저녁 7, 8시가 넘어 있다던가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일어나면 혼자 있고 그리고 원장실에서는 원장님 혼자 컴퓨터하고. 경찰이 찾아낸 사진과 동영상은 500개가 넘습니다. 수면 마취 중인 여성 환자들을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100차례 넘게 강제 추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신원을 파악한 여성은 13명,
확인하지 못한 피해자는 더 많을 걸로 추정됩니다. 포렌식 과정이 없었더라면 이게 아예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었던 범죄이고 특히 아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를 받은 사안이거든요. 검찰은 어제 열린 재판에서 염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해임 위기에 몰렸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일단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민 대표가 자신의 해임을 막기 위해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경영권을 둘러싼 민 대표의 행위가 배신은 될 수 있지만 배임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지난달 하이브는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민 대표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주주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계열사 사장을 이렇게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게 배임 아닌가.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저는 일을 잘한 죄밖에 없다.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민 대표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오늘 법원은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 밖으로 나가거나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방법을 찾았던 건 분명하다며 하이브에 대한 배신은 될 수 있겠지만 배임이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하이브와 민 대표의 불편한 동거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JTBC 김휘란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